안녕하세요. 관계 개선 전문가 안자선입니다. 아이와 대화하기 힘드시지요? 소통하기 어려우시다고요? 자, 소통 잘할 수 있는 방법,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나눠보시게요. 자, 그럼 오늘 또 어떤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는지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네네. 아우, 목소리가 아주 씩씩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어떤 부분으로 전화를 주셨을까요? 예, 저희 아이가 딸만 둘인데요. 네, 큰아이는 이제 10살이고 작은 아이가 7살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7살 이전에는, 작은 아이가, 뭐 언니하고 놀을 때 그렇게 큰 트러블이 없었는데요. 네, 이제 점점 더 아이가 커 나가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들을,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언니는 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이제, 네, 동생의 이제 요구로 인해서 놀이를 시작하다 보면, 아이가, 작은 아이가, 언니가 좀 재밌게 놀아줬으면 좋겠는데, 언니는 재미없게 놀아주니까 이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어떤 때는 네, 과격하게 언니를 오, 때리기도 하고, 네, 이렇게 짜증을 부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 전화 드렸어요. 혹시 그렇게 작은 아이가 짜증을 내고, 좀 언니를 좀 과격하게 뭐 때린다거나 하는 행동을 했을 때 어머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일단은 뭐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네, 일단 언니의 입장을 설명을 해주죠. 언니가 아직은 좀 쉬고 싶어 하고, 네. 놀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언니가 좀 쉬었다 가면 안 될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럼 듣던가요? 듣는 경우는 어, 100%는 아니죠. 그죠? 10번이면은 10번 그런 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이죠. 네, 네. 보통은 이제 자매들 간에 어떤 그런 네. 게 분란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생기면 중간에서 엄마가 그 판가름을 해주려고 해요. 예. 누가 잘못했어? 어떤 일이 오갔어? 라고 둘이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지금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니나 동생의 대변인 역할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 그럴 때는 누구의 편을 들든지 간에 아이는요, 동생 같은 경우 언니만 예뻐해. 또는 언니 같은 경우 동생만 예뻐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질투심도 생기고 또 억울한 마음도 생기고 하거든요. 예, 네. 그럴 때는 두 아이를 같이 앉혀놓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누구의 편을 들어주는 거 하지 마시고요. 한 명씩 따로따로 불러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랬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한 아이한테 물어보시면 그 아이가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막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할 건데 그냥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랬구나. 네가 그래서 속상했구나. 엄마라도 그랬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안아주셔 보세요. 토닥토닥 해주시면 사실 아이들은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본인이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알아요. 아는데 엄마가 중간에서 언니 편을 들어준다거나 또는 동생 편을 들어준다거나 하게 되면은 거기에 반감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줄 알지만 그것을 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감정만 네가 힘들었겠구나, 속상했겠구나 이렇게 읽어주기만 해도요. 아이들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되게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하고 그 엄마 아빠가 많이 들어주시는 그런 성향을 가졌나 봐요. 네, 좀 응. 작은 아이는 응. 조금 표현을 잘하는 스타일이고요. 네, 예.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감정을 좀 드러내지 않고 조금 자기 감정을 이렇게 작은 아이보다는 표현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죠. 이제 큰아이한테 사실은 좀 많이 그 집중을 하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큰아이 같은 경우는 되게 순한 아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편안해, 엄마가 좋아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학교 가면서 학교 친구들하고도 이런 상황이 똑같이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이의 마음속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점점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 엄마가 먼저 아이한테, 작은 아이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작은 아이가 뭔가를 막 놀자고 했을 때 일부러 어떤 일을 만들어서, 작은 아이를 제가 영이라고 해볼게요. 영이야, 지금 네가 엄마한테 놀자고 하는데 엄마는 지금 이 일을 해야 해.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고 30분 후에는 너가 원하는 대로 놀아줄 수 있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래도 아니야, 나 지금 놀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 너가 자꾸 그렇게 때를 쓰면 시간만 계속 뒤로 흘러가는 거야. 30분 후에 놀 수 있는데 40분 후에 놀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엄마랑 놀아야 되는 시간은 점점점 뒤로 가는 거야. 처음에는 물론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큰아이 있는 데서 작은 아이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큰아이를 따로 불러서 너도 이렇게 할 수 있어. 한번 해봐봐. 엄마한테 한번 해봐라고 연습을 하게 하고 그걸 말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 줘 보세요. 그러면 어떤 놀이를 했을 때 큰아이가 작은아이한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작은아이가 약간 좀 당황하는 모습을 또 보일 수도 있어요. 언니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저렇게 변했네? 그렇지만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작은아이도 언니랑 놀 때는 언니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말을 하게 되면은 조금 기다리는 방법도 배우고 타협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뜻을 다 받아주고 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예전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너무 순한 아이가 마음속에 상처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하다고 해도 그 아이의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봐 주시고 그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큰아이가 주도적으로 자기의 감정 표현이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기회를 주고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시면은 큰아이도 어디에 나가서 친구들이나 또는 뭐 예를 들면 영희한테도 의사 표현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그렇다고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시기로 하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하는 연습을 엄마랑 같이 조금씩 해보신다고 하면은 정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딸 둘이면은 되게 예쁘겠어요. 저도 딸 둘인데 어릴 때 되게 많이 싸웠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하다가 관계 개선이나 상담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어릴 때 엄마가 어떻게 해주고 어떤 감정 표현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보고 배우는 게 달라요. 엄마는 하지 않으면서 아이한테 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아이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시고 큰아이와 작은아이 또는 엄마와 아빠 모두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소통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좋은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네, 이렇게 자매를 키우는 집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보통 엄마들이 자녀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엄마가 판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거는 가능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감정이건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것을 표현할 수 있고 엄마는 그 감정에 공감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가 좀 더 밝고 타협하고 협력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가 있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어떤 고민 마음이 오실지 기대하고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